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자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나 동영상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됐네요.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연도 중에 어떻게 또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대면으로 해서 수업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같이 공부하실 건데요. 이제 세법이나 회계가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유독이도 수출입, 즉 무역을 하는 업종과 관련해서 특히 세법이나 회계 적용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무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격리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무역 절차를 이행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해외 영업부서라든가 아니면 구매 담당 부서에서 이미 수입과 수출이 다 이루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서류를 넘겨주면 그걸 보고 영세율을 적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부가세 과표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그 다음에 공급 시기는 언제로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또 수입이다 그러면 원가를 얼마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 한 거래가 아니고 국내 거래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 거래가 개시돼서 거래가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거래 중간중간에 뭐 발생하는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회계나 세법에서 취급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딱 뭐가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업은 특히나 우리 격리 회계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게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저랑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국외로 공급되는 거고 국외에서 구입해 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이제 취급을 하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법인세법에서는 또 무엇이 쟁점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단 세법이기 이전에 매일매일의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회계에서 분계를 하고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 보면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익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자, 수익이 결국은 뭐예요? 수출 매출이죠? 네, 수출 매출이 결국은 수익 인식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수출 매출을 언제 인식하냐? 인식 시점, 언제 인식할 거냐? 그 다음에 또 그럼 얼마로 인식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폐로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얼마를 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이죠. 그 다음에 비용은 결국은 수입이겠네요.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해 올 테니까 그걸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재가공해서 판매를 할 테니, 결국은 비용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수입하는 원재료 내지는 상품 또는 기계장치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취득원가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왜? 취득원가가 단순 매입원가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까지 합산하도록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회계 쪽에서 다룰 일이죠. 그리고 이제 회계에서도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재무 상태표에 이제 각종 외화 자산, 외화 부채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까?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그런데 이 외화자산, 외화부채를 그대로 외화로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원화로 환산하는, 원화로
이제 환산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 환산과 관련된 문제 뭐 요런 것들 왜냐하면 어쨌거나 기업회계 기준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그날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아는 것 요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요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법인세를 낸다고 이제 보는 거죠. 법인세법에서는 좀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 회계에서 수익이라고 했던 걸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하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라면 수익금액이라고도 하죠.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하면 얘는 이제 과세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죠.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하고 일치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 과정, 세무조정이라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자, 법인세법 입장에서도 입금에서 손금을 빼는데 이 입금이라는 게 결국은 회계에서 인식한 그 수출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 손금이 결국은 이 입금에 대한 비용 또는 손실이니까 결국은 원가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와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있지 않다. 즉 기업회계 기준 따라 회계 처리했으면 세법, 법인세법에서의 그 과세소득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그대로 준용을 해준다. 그래서 별다른 세무조정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자산 부채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다른 얘기가 있다. 이제 이거 이제 마지막에 볼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차이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 국내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율 10% 적용하죠. 그런데 이제 재화를 수출하거나 용역을 국외에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몇 퍼센트 세율을 적용해서 0%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이 수출 재화를 완성해내기 위해서, 그죠? 완성해내기 위해서 국내에서 거래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을 거고 얘는 전에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공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출세액 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니 당연히 여기 숫자는 차액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는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해요? 환급세액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죠.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겠어요? 과연 0%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 맞냐? 이런 거죠. 그죠? 재화를 국외에 공급한 거 맞냐? 그 다음에 용역을 국외에 공급한 게 맞냐? 그래서 0세율을 적용해 주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하니까 그 과세 사업에 사용된 전 단계 매입세액이 맞냐?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환급. 그런데 이제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환급이 나오게 되면 환급을 좀 빨리 받죠. 그 우리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조기 환급과 관련된 좀 절차들. 그리고 또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이게 영세율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죠.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들, 이런 걸 부가가치세법에서 살펴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세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조업자가 그죠? 물건을 팔아요. 도매업자에게 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팔고 소매업자는 이제 소비자에게 파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냐면 거래되는 단계마다 그죠? 요렇게 과세가 된다고요. 이걸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부가가치세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신고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아까도 다 잠깐 봤지만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식, 그죠? 원래는 우리 소득세 계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과세표준 이제 소득금액이라고 봐도 되고요. 곱하기 세율 요렇게 했더니 세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 세액을 바로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한 요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직접 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과세표준이 뭐가 돼야 돼요? 밸류 에디드 텍스니까 밸류 에디드가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율 10% 또는 0%를 적용한 요걸 세금을 요거를 바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렇게 하지 않고 전체 이 사업자 단계에서 공급하는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 그걸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그래 놓고 어떻게 이걸 다 내면 이렇게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단계마다 누적된 과세표준에 자기가 창출한 또 부가가치에 전체를 다 하면 지금 부가세가 몇 번에서 누적되고 중복과세되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죠? 이런 중복과세 내지는 누적과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매업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나의 매출액 그런데 내가 이 원가 들여온 게 요만큼 그죠? 그럼 이 원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주면 그럼 결국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효과 그죠? 요렇게 간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그런 방식 요걸 뭐라고요?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요렇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간접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 매입세액이 정확하게 제거돼야만 누적과세되는 이중과세되는 효과가 그죠?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누적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이 매입세액 공제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 부가가치세법의 생명 그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그쵸?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 공제 방식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는. 자, 그래 놓고, 자, 여기는 수출업자, 여기는 수입업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수출업자, 여기는 수입업자. 그런데 이제 세금을 비교를 하려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랑 부가가치세 과세가 좀 유사한 나라랑 좀 비교를 해야 입장 바꿔 생각해 놨을 때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빨리빨리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수입은 우리나라가 한다고 치고요. 한국이 한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또 수출이어도 상관없는 그런 나라, 즉 부가가치세 과세가 거의 유사한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본에서 많은 걸 좀 그죠 도입해 와서 민법이나 뭐 이런 뭐 상법 이런 것들이 많이 일본하고 유사합니다만 희한하게도 부가가치세법은 일본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전 단계 매입세 공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은 전 단계 매입액 거래액 공제 방식. 일본은 세금 계산서도 없어요, 그죠? 우리랑 세율만 다른 게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거랑 좀 비교하기 곤란하고 만만한 게 또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징수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한 그 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는 그런데 미국은 전 나라를 나라의 통일해서 적용되는 걸 우리가 연방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죠? 그래서 이제 페더럴 연방 차원에서 이 과세하는 소비세는 없다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전부 다 주 단위, 스테이트에서 과세하는
예,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과세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비세가 있고 그거는 뭐 세일스 텍스다 그래서 유사해 보이지만 좀 많이 다른 그런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또 미국이랑 비교하기도 곤란하고 어디랑 비교할까 봤더니 어디가 유럽이 우리랑 똑같은 전 단계 매입세 공제 방식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뭐 우연의 일치 아니고요. 우리가 유럽 걸 그대로 도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럽 중에서도 어디라고 할까? 독일에서 뭘 좀 수입해 온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수출해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냥 이제 유럽은 EU에서 이제 유럽이라 하더라도 EU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있고 속해 있지 않은 나라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EU 소속된 국가들 보면 일단 EU에서 통일법을 만들고요. 이제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국가마다 이제 좀 좀 형편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형편에 맞는 세율을 그 범위 안에서 그거보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뭐 면세 범위, 영세율 적용 범위들은 살짝살짝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서 뭐 선택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세율은 18%부터 최고 높은 세율은 28%까지. 그죠? 우리나라는 10% 단일 세율인데 비해서 유럽은 18%에서 28% 사이에 단일 세율을 선택해서 적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 이하가 제일 많기는 한데 저쪽 북유럽이나 이쪽은 뭐 이제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복지의 대가를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소비세가 28%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북쪽으로 가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20%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독일에서 좀 수출을 할 거예요. 우리가 독일에서 뭘 좀 사오면 좋을까? 독일 그러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또 막 소세지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죠? 자동차 유명해요. 독일의 자동차. 독일의 자동차가 유명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자동차를 수출하면 그걸 우리나라가 수입해 올 겁니다. 그죠? 네, 자동차.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잘 만들긴 하지만 취향이 다양하니까 독일 차도 타고 미국 차도 타고 일본 차도 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도 타고 그렇게 할 거죠. 어쨌거나 수입해 와서 그 자동차를 탈 거예요. 국민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소비세, 다른 세금 모르겠고요. 소비세를 보자고요. 소비세가 하필이면 독일도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과세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이니까 우리나라 세금을 좀 과세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일의 부가가치세 20%가 얹어진 자동차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외국에서 도착한 물건이 우리나라 국경선 안으로 또 들어올 때는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죠? 수입 통관을 하면서 수입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죠. 그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과세하는 건데 국제거래에서는 저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했다 이거죠. 했었어도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이니 우리나라 세관에서 관세청장이 다시 우리나라 부가세를 과세하려고요. 우리나라 부가세가 이렇게 과세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보면 독일에서 수입한 자동차. 독일 자동차. 메이커는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독일만 자동차를 만들어요? 우리도 자동차 만들잖아요. 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배기량도 유사한 그죠? 한국 자동차. 그런데 여기는 독일에서 수입한 자동차에는 일단 독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독일에서 수입해 왔지만 우리나라 세관을 통관하면서 우리나라 세관장이 우리나라 부가세를 또 과세했죠. 요 높이가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자동차는 우리나라 정부만 세금을 과세했겠네요. 그죠? 이 높이가 최종 소비자 가격이라고 했어요. 요런 상태예요. 성능과 배기량, 기타 등등이 유사한, 그죠? 그런 차, 물론 똑같진 않아. 어쨌거나 그런 자동차에 최종적으로 가격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가격 차이가 다른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그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자동차를 타실래요? BMW 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여전히 소나타 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설령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이쪽이라고 머리는 이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얼른 말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렇게 안 나와. 그죠? 이게 결국은 이 세금이 지금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죠? 그죠? 교란하고 있어요. 따라서 독일아, 이럴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재화 공급과 관련해서의 세금, 즉 소비세 과세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고 어느 나라에서 공급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화가 어느 나라에 가서 소비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 간에 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생산지국이 과세하지 말고 누가?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자. 과세 원칙을 누가 정했어요? 가트 무역 협정에서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WTO 무역 체제에서도 계속해서 요 원칙은 계속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여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화를, 용역을 외국에다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세율? 0%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여기 외국에서 도착한 그 물건에 소비세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전혀 들어있지. 지우는 건 어떻게? 아까 이게 지우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외국에서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소비세가 과세된 것과 동일한 소비세가 과세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똑같이. 네, 똑같이 이렇게. 그죠? 독일에서 온 자동차도 우리나라 부가세가 과세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도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과세돼서 이렇게 똑같은 소비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자신 있게 독일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0%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생각해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할 건데 매출세액이 얼마니까 0이고 전 단계 매입세액은 뭐 있겠지만 요거를 공제를 받으니 전부 환급을 받아버리면 여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과세한 소비세는 1원도 10원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그죠? 그런 상태고, 요걸 수입하는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소비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죠? 세일스 텍스를 과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되 전 단계 거래액 방식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죠. 그죠? 요렇게 각자 자기 나라에 맞춰서 그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할 거고, 우리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넘어가 보시면, 교재로 넘어가 보시면 영세율,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율공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죠. 자, 영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율 공제 방식, 그죠?
그래서 공급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매출 세액에서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그 차익을 납부하는데요. 여기서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세액은 0이 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돼서 환급이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전부 환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돼서 우리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합니다. 자, 영세율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영세율 사업자도 매출세액이 0이고 그다음에 면세 사업자도 매출세액이 0이라는 측면에서 왠지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죠. 그런데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0%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이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자, 영세율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면세 사업자도 매입을 할 때 과세 매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원가나 비용에 산입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를 회계 처리로 확인해 보시면 영세율 과세 사업자는 요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표시하는 반면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원가 또는 비용에 같이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실현이다 이런 얘기죠.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과세해라. 그런 취지.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지이고요. 뭐 수출을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수출을 대놓고 지원하면 그거는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이 돼서 또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간접적으로 있더라. 왜냐하면 영세율 조기 환급을 해주니까, 그죠? 자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 그 부가가치세만큼 그 자금이 묶이는 그 시간을 좀 줄여주는 이자 상당액의 그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놓고 수출을 막 국가가 막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런 정도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